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제2권의 제1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가장 강력하고 또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무려 2300년 전의 지혜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고대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의 회의실 또 일상 대화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아이디어가 이건 진짜 실현 가능하다고 팀을 설득해야 하거나 반대로 이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야 했던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 질문, 가능과 불가능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주장할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고대 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그냥 오래된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능성과 현실에 대해 생각하고 주장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논리 도구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도구 상자에서 첫 번째 도구를 한번 꺼내보죠. 어떻게 하면 무언가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 몇 가지 명쾌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첫 번째 도구, 바로 대립관계의 논증입니다. 이름은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어떤 것의 정반대가 가능하다면 원래 그것 또한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이거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든 예시인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가 가능하면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논리 아닌가요? 이 논리는 난이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고 복잡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평범한 집을 짓는 건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더 어려운 걸 해냈다는 것 자체가 그거보다 쉬운 건 이미 가능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논리는 시작과 끝의 관계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작이 가능하다면 그 끝, 즉 결과도 가능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은 애초에 시작조차 할 수 없으니까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가 실현 가능하다면 그 결과를 만들어낸 시작점 역시 반드시 가능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논리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또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신발의 각 부분, 그러니까 가죽, 앞트임, 밑창을 각각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이걸 합쳐서 신발 전체를 만들 수 있겠죠. 반대로 범선을 만들 기술이 있다면 그중 한 종류인 3단 노선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절반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려면 2배라는 개념도 당연히 가능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시인 아가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은 기술이나 준비 없이 운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술과 노력을 더했을 때 그게 가능할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성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것. 자, 이게 바로 능력 비교의 논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 당신보다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해냈다면 당신이 그 일을 해내는 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요. 이거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아주 강력한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의 가능성에 대한 도구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도구들을 시간의 축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혹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어떻게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도 똑같은 논리 구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을 추론하는 것이나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것이나 근본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번개가 쳤다는 사실에서 천둥도 쳤겠구나 하고 추론하는 것처럼 지금 구름이 잔뜩 끼고 있다는 사실에서 곧 비가 오겠구나 하고 예측하는 거죠. 원리는 같습니다. 자, 핵심 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할 힘도 있었고 그걸 하고 싶다는 의지도 있었다면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둘째, 훨씬 더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이미 벌어졌다면 그것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일은 당연히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결과,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은 그 원인인 배움이 과거에 있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마치 집의 기초가 놓였다면 그 집이 완성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이 모든 고대의 이론들, 이 똑똑한 논리들을 어떻게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조언을 남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논리적 틀을 다 알려주고 나서도 마지막에 정말 결정적인 한마디를 남깁니다. 바로 구체적인 사실이 일반적인 이론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추상적인 법칙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실제 상황의 맥락과 특수성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설득의 최종 열쇠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직장에서 회의를 하거나 친구랑 대화를 나눌 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가능성과 불가능성, 과거와 미래에 대한 주장이 주변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아마 세상을 보는 아주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